안녕하세요. 책 읽는 공인중개사 닥커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, 스테판 츠바이크 작가의 감정의 혼란이라는 책입니다. 이 작품은 제가 옛날에 이 작가의 초조한 마음이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보고 또 다른 작품 뭐가 있을까 찾다가 찾게 된 책이고요. 감정을 다룬 책이라고 아주 대놓고 써있죠. 감정의 혼란이라고 제목부터가.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. 이 책의 뭐 간단한 줄거리는 한때 방황했던 어떤 그 젊은 학생이 학교를 옮기면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. 그 교수님의 그 학문에 대한 뭐 깊이나 또 강의에 대한 열정 이런 걸로 완전히 강의 한번 듣고서 뿅 가게 돼요. 이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뇌생남인 거죠.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분한테 뿅 가게 되는데 또 이 교수님은 이 학생을 위해서 자기 건물 내에 있는 하숙집을 소개시켜 주게 돼요. 그리고 뭐 위아래층으로 살다 보니까 같이 만날 기회도 많았고 또 이 교수님 집에서 항상 저녁 식사를 하게 되죠.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교수님 부인과도 같이 가까워지고.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한 번씩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.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말없이 사라져요. 강의 다 땡땡이 치고 뭐 이틀 3일 이렇게 사라져요.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나타나고 또 그장 같은 생활을 하고. 이 제자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 교수님이 어디를 갔을까? 왜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, 부인한테 물어봐도 그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, 또 이제 그 동네 그 같은 도시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이 제자가 교수님에 대한 칭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뭔가 다 이상할 정도로 막 차갑고 냉담하게 그 교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죠. 왜 그랬나? 왜 그런가?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이 제자하고 선생님 부인하고 삐리를 하게 돼요. 삐리리. 하지 말아야 될 거죠. 그리고서 제자는 또 죄책감을 많이 느끼죠. 떠나야 되겠다. 짐 싸고 있는데 그 말없이 사라졌던 또 교수님이 돌아와요. 돌아와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. 제가 이 선생님의 커밍아웃이 정말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. 상상도 못했었어요. 왜 어디를 갔을까? 왜 가끔씩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까? 궁금하긴 했죠, 저도. 근데 이렇게 얘기가 풀려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이 작가가 태어난 때가 이제 1800년 후반이니까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 사회적 시각이 좀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.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부터 100년도 넘었네요.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, 지금보다. 그리고 또 교수라는 직업이 이제 사회의 지식인이고 어떻게 보면 상류 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그런 느낌인데 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또 최하층민에 속하는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멸시를 받아요. 마음이 좀 아팠어요. 그 후에 얘기는 뭐 많이 나와 있진 않죠, 이 소설이. 그런데 그 교수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, 그리고 한 번씩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.
그 전에 이 소설 말고도 또 박상영 씨 그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. 그리고 동성애자끼리의 그 성애 장면 이런 것도 좀 나오고, 저는 이전까지는 제가 동성애자를 많이 이해한다,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을 보고 또 옛날 그 박상영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내가 이거는 그 머릿속으로만 이해했지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느꼈었어요. 성애 장면 봤을 때 우리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성행위 장면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뭐 동성끼리의 그런 장면을 이 책에서 봤을 때도 좀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, 많이. 근데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요, 그쵸? 살아가는 사이에서는 그게 여자와 여자든 남자와 남자든 여자와 남자든, 제가 그거를 빨리 좀 이렇게 낯설게 되게 느끼고 이거 뭐지? 되게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게,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그들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동성애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제가 어렸을 때, 그리고 뭐 성인이 막 됐을 때나 하여튼 그럴 때 좀 같은 동성이었을 때는 동성 친구나 이런 거보다 뭔가 이성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 친구들한테, 그 친구들이 뭐 동성애자다 이런 거는 저도 몰라요.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, 그 친구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벽을 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이성애자고 그쪽에서 동성 느낌으로 다가와도 제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그런 호의나 뭐 애정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줘야 될 것 같은데, 좀 성숙하지도 못했고 지금 같은 그 생각을 갖지도 못했었어요, 그때는. 그래서 좀 약간 벽치고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, 또 남자인데 여성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, 저한테 막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, 왜 그래, 정말 왜, 이러면서 막 틱틱대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랬었던 게 지금은 너무 많이 후회가 돼요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았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, 정말 미안하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. 이 책은 저에게 이제 그 동성애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책이고요.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, 이 책 표지가 저는 왜 보라색인가 그 생각 못 했었어요. 그냥 보라색?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,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동성애자를 표현할 때 색깔리는 보라색을 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표지를 보라색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런 것 같죠? 여러분들 이 스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책들도 많이 좋거든요. 뭐 체스 이야기 이런 것도 좋고, 낯선 여인에게서 온 편지 이런 것도 좋고요. 저는 정말 재밌게 봤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초조한 마음,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. 이것도 그것만큼 정말 재미있어요. 요즘에 좀 우울하고 그랬는데, 이틀을 이 책으로 정말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이게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거든요. 이거 보면서 이거 점점 줄어드는 게 마음 아프면서도 또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 싶고 뒤를 알고 싶고 이랬던 책입니다. 여러분
여러분들 추운 겨울 날씨에 독서하면서 소소한 행복 느끼시길 바래요.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.